버리지 마세요. 오늘 아침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달걀 껍데기가 사실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하얀 금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웃들이 여러분의 마당 앞에 멈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타리 너머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정원 식물들이 해충에 시달리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비싼 화학 비료나 살충제로도 되살아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정원 토마토는 빨간 열매를 터뜨리고 장미는 병에 없이 짙은 녹색 잎을 뽐내며 흙에서는 풍성한 생명의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웃들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특수 비료를 쓰시나요? 벌레를 쫓기 위해 어떤 브랜드의 살충제를 뿌리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대답은 그들의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충제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용품점에서 파는 그 묘한 색깔의 액체 비료도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것은 매일 아침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을 만들고 남은 평범한 달걀 껍데기뿐입니다. 이쯤 되면 심각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만으로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부터 공유할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달걀 껍데기를 쓰레기로 취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연의 이 놀라운 선물을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현대인 대부분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화학살충제와 비료 산업에 의해 완전히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품점의 원예 코너를 한번 거닐어 보세요. 질소, 인산, 칼륨 같은 성분을 강조하는 화학 비료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옆에는 진딧물과 흰가루병을 퇴치한다는 강력한 살충제와 살균제들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TV 광고와 원예 잡지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식물을 키우려면 이 최신 배합 비료가 필요합니다. 벌레가 보이면 즉시 이것을 뿌리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자연의 순환과는 완전히 단절된 의존의 굴레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한 토양은 식물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죽고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비정상적으로 과영양 상태가 된 식물의 세포벽은 얇고 약해지며 그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해충떼가 몰려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서둘러 비싼 살충제를 사서 정원 곳곳에 뿌립니다. 살충제는 해충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는 유익한 곤충까지 죽여 정원의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더 많은 비료와 더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간 수조 N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 원예 및 농업 비즈니스가 설계한 완벽한 착취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식물의 자연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해충을 물리치는 튼튼한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비싼 화학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 쓰레기통에 있다는 진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버린 놀라운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932년 유럽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독일의 한 권위 있는 농업연구소에서 대규모 비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농학자들은 400개의 구호액에 달하는 광활한 시험 농장을 준비하고 다양한 토양 개량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73번, 구역이라 불리는 특정 구역만이 독보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다른 구역에 토마토와 양배추가 악천후와 대규모 해충 발생으로 잇따라 전멸하는 동안 73번 구역의 식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장벽에 보호받는 것처럼
상처 하나 없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수확된 채소의 무게는 다른 구역 평균의 3.15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 같은 생리장애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연구팀은 해당 구역의 토양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곳의 일반 농지에는 없는 특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순도 결정질 탄산칼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역은 몇 년 전 근처의 대형 양계장과 빵 공장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달걀 껍데기를 폐기물로 불법 투기했던 곳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토양에 흡수되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농학계에 혁명을 일으켰어야 했습니다. 천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병해충을 물리치고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화학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연구 논문은 의아할 정도로 빠르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걀 껍데기는 누구나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플라스틱 병에 담아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진리는 거대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무참히 억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최신 현대 식물 생리학에서 달걀 껍데기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달걀 껍데기의 약 95%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질 칼슘이 아닙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마그네슘, 인, 칼륨, 아연 등 생명에 필수적인 27가지 미량 미네랄이 절묘한 균형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안쪽의 얇은 막에는 토양 미생물을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는 양질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인간에게 뼈와 같은 역할을 식물에게 해줍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칼슘을 흡수하면 세포벽을 형성하는 팩틴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튼튼한 세포를 만듭니다. 화학 비료로만 키운 식물은 세포가 얇은 비닐봉지처럼 약한 반면 달걀 껍데기에 칼슘을 섭취한 식물 세포는 두꺼운 콘크리트, 요새처럼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 믿지 못했던 무농약 성공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진딧물, 민달팽이, 거세미나방 애벌레 같은 해충은 턱과 기관이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세포벽이 얇고 부드러운 식물의 즙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해충들에게 칼슘으로 강화된 잎은 마치 딱딱한 유리판을 씹으려는 것과 같아서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토양 표면에 뿌려진 날카로운 달걀 껍데기 조각들은 민달팽이 같은 연체 동물에게는 말 그대로 유리 파편 지뢰밭이 되어 식물 근처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정권 토양이 얼마나 칼슘 부족 상태였는지 그리고 식물들이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잎이 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꽃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열매 밑부분이 검게 썩고 무엇보다 잠시 한눈을 팔면 해충이 들끓는 현상들. 이것들은 살충제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칼슘이 심각하게 고갈되었다는 식물들의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당장 달걀 껍데기를 토양에 그냥 버리거나 대충 부수어 정원에 뿌리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의 정원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커녕 악취가 나고 파리와 까마귀가 꼬이는 끔찍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실 달걀 껍데기의 탄산칼슘은 매우 강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묻어둘 경우 토양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 분해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932년에 숨겨진 연구 데이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하지만 아주 간단한 추출 공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딱딱한 껍데기를 단 며칠 만에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액체 금으로 바꾸는 방법 말입니다. 화학 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원의 생태계를 완전히 리셋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부터 공유할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정원 용품점에서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봉인된 기술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냥 흙에 묻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식물 뿌리의 구조와 달걀 껍데기의 화학적 성질이라는 정밀한 과학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천연 상태에서는 불용성, 즉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토양의 수분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의 영양분만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곱게 갈아서 흙에 섞어 주어도 녹지 않는 탄산칼슘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눈앞에 보이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두꺼운 금고 속에 갇힌 성찬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양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이 금고를 녹이는 산을 조금씩 내뿜어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주면서 이게 녹을 때까지 3년을 기다려라고 하는 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 해충의 위협을 받고 세포벽이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의 정원 토마토나 장미를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32년에 은폐된 연구 데이터에는 이 3년의 시간을 단 며칠로 단축시키는 마법 같은 공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불용성 탄산 칼슘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수용성 칼슘으로 강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촉매제는 위험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반드시 있는 것,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달걀 껍데기의 탄산칼슘과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분해되고 초산과 결합하여 초산칼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탈바꿈합니다. 이 초산칼슘이야말로 100% 수용성으로 식물의 뿌리와 잎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궁극의 액체, 금의 정체입니다. 기존 칼슘 비료와 비교했을 때 식물의 이 초산칼슘 흡수 효율은 무려 4초와 및 100%에 달합니다. 자, 이제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정원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화학 비료와 살충제에 대한 의존을 영구히 끊어줄 수용성 칼슘 추출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건조와 살균입니다. 아침 식사로 남은 달걀 껍데기를 물에 가볍게 헹궈 안쪽에 묻은 끈적한 흰자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이때 안쪽에 얇은 막학한 난각막을 억지로 벗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막에는 토양 미생물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씻은 껍데기를 햇볕에 2-3일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몇 분간 가열하거나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구우세요. 이 가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착된 세균을 완전히 죽이는 동시에 껍데기의 수분을 모두 제거해 구조를 푸석푸석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인 분쇄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노 수준의 분쇄입니다. 달걀 껍데기가 완전히 건조되어 바삭해지면 절구나 믹서를 사용하여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히 가세요. 손으로 대충 부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세하게 가루로 만들면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 이어지는 식초와의 화학 반응 효율을 최대 9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금의 추출입니다. 커다란 유리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분쇄한 달걀 가루를 넣으세요. 그런 다음 껍데기 무게의 약 10배 정도 되는 양의 식초를 천천히 붓습니다. 곡물 식초든 사과 식초든 어떤 양조 식초라도 상관없습니다. 식초를 붓는 순간 여러분은 유리병 속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광경에 매료될 것입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기포가 격렬하게 솟구치고 마치 작은 화산이 폭발하듯 거품이 넘칠 듯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탄산칼슘이 초산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수용성 초산칼슘으로 변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생명의 연금술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포 발생이 잦아들면 유리병 입구를 키친타월 등으로 가볍게 덮어두되 완전히 밀봉하지는 마세요. 가스 발생으로 병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10일에서 14일 정도 조용히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 유리병을 살짝 흔들어 섞어주세요. 2주 후 기포 발생이 완전히 멈췄다면 추출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커피 필터나 촘촘한 천으로 액체를 걸러 나머지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이것으로 비싼 시판 비료보다 강력한 100% 순수 유기농 칼슘 액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액체의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거대합니다. 추출된 원액을 물에 5대 100배에서 1000배 비율로 희석하세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물뿌리개로 식물뿌리 근처에 듬뿍 주거나 분무기로 잎의 앞뒷면에 직접 뿌려주세요. 옆면 12. 식물 잎의 기공을 통해 직접 흡수된 칼슘은 단 몇 시간 만에 세포벽으로 전달되어 얇고 약했던 잎을 해충의 턱이 통과할 수 없는 강철 같은 갑옷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또한 분쇄 단계에서 거칠게 부서진 달걀 껍데기를 조금 따로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 밀리미터 크기의 날카로운 조각들을 토마토나 장미 뿌리 주변 토양 표면에 원형으로 뿌려주세요. 이것은 민달팽이, 달팽이, 거세미나방, 애벌레 같은 기어다니는 해충들에게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차단벽, 즉 유리 지뢰밭이 됩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바의 부분이 이 날카로운 칼슘 결정에 닿으면 상처가 나고 삼투압 현상으로 체액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해충들이 화학 살충제처럼 내성을 갖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쓰레기를 사용하여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비자연적인 질소 덩어리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독성 살충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와 힘은 자연의 완전한 순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에게 숨기려 했던 진실의 열쇠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매년 가격이 오르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사기 위해 원예 용품점 계산대 앞에 계속 줄을 서며 토양을 죽이고 식물을 약물 의존 상태로 만들고 해충과의 끝없는 전쟁에 지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그 달걀 껍데기를 집어들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토양의 생명력을 깨우고 이웃들이 시샘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완벽한 유기농 무병장수 정원을 스스로의 손으로 가꾸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원사이고 식물의 생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미 명확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방에서 그 달걀 껍데기를 확보하세요.
여러분의 정원 혁명은 그 작은 껍데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상식을 뒤엎는 계기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가는 자연의 지혜를 발굴하고 원예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화학 물질 의존에서 벗어난 미래를 가꾸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지혜의 보물상자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